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28일 오후 5시입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에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일은 영화 같기도 하고 추리소설 같기도 하고 어쨌든 참 긴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즉 와그너 그룹의 무장 반란이라는 엄청난 사태에 직면한 푸틴의 행동에 뭔가 이상한 점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푸틴의 권위에 치명타를 가해가지고 지금부터 푸틴의 정치적 운명은 내리막길로 갈 것이다, 푸틴이 무너질 것이다 하는 전망이 우세하게 되니까 초조해진 푸틴이 요사이 연일 언론을 통해서 자신이 이번 사태를 주도적으로 수습을 했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와그너 그룹이 모스크바 코 밑까지 도달했다가 회군하는데 중재 역할을 한 벨라루스의 이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대통령이 흥미진진한 비화를 지금 틀어놓고 있습니다. 이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이 식민지 비슷하게 되고 이 생존을 러시아에 지금 특히 푸틴의 운명에 같이 걸어놓고 있습니다. 푸틴이 무너지면 루카셴코도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와그너 그룹과 푸틴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해서 타협점을 찾아낸 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 사람의 지금 주가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즐기고 있는가 봐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말해야 하지 않을 아주 깊은 이야기까지 지금 틀어놓고 있습니다. 일단 그 내용이 흥미진진하니까 소개를 해드리고 저희 설명을 붙이겠습니다.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어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와그너 그룹의 예브게니 프리고진을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가 나서서 말렸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의 이 보도에 따르면은 루카셴코 대통령은 어제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일 그리고 프리고진은 와그너 그룹의 수장이죠. 푸틴의 아주 측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푸틴 대통령과 프리고진 사이의 협상을 중재하던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그너 용병들이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를 점령한 직후에 푸틴 대통령과 첫 통화를 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루카셴코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프리고진 사살 결정을 내렸다고 했는데 루카셴코는 이를 말렸다는 겁니다. 나쁜 평화가 어떤 전쟁보다 낫다고 강조하면서 프리고진 사살을 서두르지 말라고 푸틴을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 차례 시도를 해가지고 프리고진을 죽여버리는 것은 문제도 안 되겠지만은 그러지 말라고 푸틴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런 협상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사살 명령을 취소하라고 권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설득 논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을지 모르지만 프리고진은 러시아 군대 내에서 아주 권위가 있는 인물이다. 바그너 용병들은 의리가 있고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에서 함께 싸웠고 어떤 길로도 갈 것임을 강조하면서 푸틴을 말렸다는 겁니다. 푸틴이 프리고진을 사살할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에 수천 명의 민간인은 물론 반란군 진압에 나선 군인들도 숨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면서 바그너 용병들이 가장 잘 훈련된 부대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푸틴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로스토프를 점령한 와그너 그룹이 고속도로를 따라서 한 1200-300km 떨어진 모스크바로 신속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한 200km 남쪽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그 전에 러시아군이 개입을 해가지고 좀 막아보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를 놓치면은 모스크바로 진입한 바그너군과 후방에 있는 병력이 시원치 않은 러시아군이
충돌하게 돼 있었고, 이렇게 됐을 때는 바그너 용병이 잘 훈련되어 있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푸틴은 자기의 자존심을 꺾고 타협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반란 일으킨 용병들을 다 용서한다. 그리고 프리고진은 벨라루스로 가라. 그리고 프리고진과 용병을 반역죄로 좀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취소한다. 그 대신 바그너 용병들은 앞으로 러시아 국방부 통제를 받으라. 이런 식으로 중재안에 응하지 않을 수 없게 푸틴이 다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다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푸틴 입장에서는 모스크바를 제대로 방어할 수가 없다 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치욕적인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바로 하루 전에 프리고진을 반역자로 규정을 하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선언해놓고 바로 뒤집어 버리고 면죄부를 준 것은 푸틴이 대비할 군사력을 제대로 후방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모스크바가 뚫렸다는 겁니다. 히틀러도 뚫지 못한 모스크바 방어망을 프리고진의 와그너 그룹이 뚫었다는 겁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의 비화 토론은 계속되는데 그날 오전 11시쯤 프리고진과 함께 있던 유스누백 예프쿠로프 러시아 국방장관이 수화기를 바꿔줘 가지고 이 프리고진과 통화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첫 30분 동안의 대화는 욕설이 더 많았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살펴봤더니 보통 의휘보다 욕설이 10배는 많았다면서 프리고진에게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도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 정도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프리고진은 쇼이구 국방장관, 러시아 국방장관입니다. 그리고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 로스토프로 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모스크바로 가겠다라고 경고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또 이렇게 비화를 이야기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당신과 이야기도 하지 않을 것이고 모스크바로 가는 길에 바그너 용병들은 짓밟혀 버릴 것이라고 프리고진에게 충고했다는 겁니다. 거사에 나선 용병들이 하루 만에 수도 모스크바에서 200km 떨어진 곳까지 진격한 시점에 루카셴코 대통령의 중재로 반란을 멈추고 러시아 정부는 반란 가담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지금 이 바그너 그룹의 수장이자는 프리고진은 벨라루스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벨라루스에서 이제 은신 생활을 하는 건지 앞으로 또는 연금 상태가 들어갈지, 이 프리고진이 어떻게 행동할지 앞으로 참 이게 초점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바그너 그룹은 사실상 해산 단계에 접어든 듯 합니다. 이번에 이런 사단이 난 거는 바그너 그룹이 용병 규모로서는 상당히 한 2, 3만 명 되는 병력을 갖고 있는데 러시아 전선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또 죄수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싸우도록 하고 6개월만 생존하면은 나머지 자녀 형기 다 면제해 주겠다고 해놓으니까 이 죄수들이 주로 총알바지 역할을 했습니다. 러시아 정규군보다 더 잘 싸웠어요. 그러니까 기고만장해 가지고 또 푸틴의 총애를 믿고 공개적으로 러시아 군 지휘부를 욕을 하니까 러시아 정규군과 사이가 나빠졌고, 이러다가 보니까 바그너 이 용병 집단은 돈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월급을 줘야 되니까 그 돈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장애가 있었다. 이러면서 프리고진은 금명간에 우리가 당하겠구나 하는 다급한 심정으로 마지막에 한번 승부수를 건 것이 푸틴에 대한 정면 도전, 무장 반란이었다. 그러나 이를 딱 벌려놓고 보니까 푸틴도 프리고진도 상당히 이게 곤란한 입장에 처했는데 루카셴코가 들어서 가지고 중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손상된 이 리더십의 권위를 푸틴이 어떤 식으로 회복할 거냐? 또 프리고진을 가만 놔둘 거냐? 지금까지 푸틴의 행태에 비하면은 프리고진의
이 목숨은 사실상 경각에 달려 있고 머지않아 암살될 것이다 하는 예측이 아마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푸틴은 정치적 라이벌을 다 제거를 했는데 제거하는 수법이 감옥에 보내버리든지 아니면 암살이었습니다. 또 외국에 나가버린 정적을 이 공작원들 보내가지고 외국에서 독살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신에게 정면 도전한 프리고진 때문에 얼굴에 아주 먹칠을 한 이 독재자가 프리고진을 살려줄 리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죽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프리고진도 가만히 있겠느냐. 충성심이 강한 수만 명의 부하들이 프리고진을 지키기 위해서 거사를 할 때 그게 테러로도 진행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등등의 생각이 드는데 결국 푸틴의 최종적인 정치적 운명은 어디서 결정되느냐 하면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결정이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찬스입니다. 지금 그동안 반격 작전을 펼쳤는데 그렇게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와그너 그룹의 이 무장 반란으로 해가지고 러시아 군의 사기도 아마 많이 흔들렸을 겁니다. 요럴 때를 틈타가지고 공세를 펴서 돌파구를 만든다면은 이게 푸틴의 종말의 시작이 될 것이고 젤렌스키도 이제는 확실한 승리의 전망을 갖고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러시아 역사를 보면은 러시아 대통령이나 러시아 황제나 전쟁에서 지면은 자기 자리를 부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르바초프는 전쟁에서 진 건 아니지만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투입되었던 약 10만 명의 러시아 군을 물렸습니다. 철수시켰습니다. 그 뒤에 결국 소련 제국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1905년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졌습니다. 거기에 연동돼 가지고 러시아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나고 그리고 1914년에서 시작된 1차 세계대전에서 참전한 러시아군이 또 독일군에 패배를 했습니다.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니까 결국 니콜라이 2세 황제가 물러나고 그 다음에 그 가족 모두가 처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스탈린은 2차 세계대전 때 이겼어요. 그러니까 스탈린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천수를 다해서 이 생을 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푸틴이 만약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은 반드시 종말을 맞게 될 것이고 이번 바그너 그룹의 반란이 그 운명을 지금 재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종지부를 찍을 사람은 젤렌스키입니다. 젤렌스키의 우크라이나 군이 이번에 공세를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한다면은 푸틴의 종말은 더 가까워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